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여러 나라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재테크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주식은 초단기간 폭락 후에 급반등하면서 당장의 불은 껐지만 결국 1, 2년 안에 특정 국가의 경제 위기가 도화선이 되어 엄청난 경제 충격을 줄 것이 자명합니다. 각국의 부동산도 침체에 빠지면서 10년 전 흐름과 유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부동산이 2017년 수준으로 반토막 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꼭 잡아야 하겠습니다. 돈 없이 위기 상황에서 갑부가 되는 60가지 사례를 알아볼까요? 돈 없이 부동산 갑부가 되는 60가지 사례. 60가지 하니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맥을 잡아 드릴게요. 자,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요, 그동안에 부동산 20년차 투자자가 됐던, 아니면 초기 신입 투자자가 됐던, 다 상관없이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성공하려면, 자, 지금 아파트들이 쭉 있습니다. 자, 이 원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구나, 그리고 몇 가지 사례만 말해줘도 어떻게 흘러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나요? 자, 제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바는요, 많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무려 60가지를 뽑아 드렸으니까 꼭 여러분들의 금과 옥조로 삼으셔가지고 부의 불기둥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동산 3가지 요소, 타이밍, 상품 모두 최고 조건이어야 한다. 자, 부동산 3요소는 이 3가지입니다. 100점 만점을 우리가 잡았을 때 보시면 입지, 타이밍, 상품이요 90점으로 무려 90%나 해당돼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좋지 않으면 하면 안 됩니다. 입지는 뭐냐? 자, 서울과 서울 인접지역, 강남 인접지역, 자, 이곳으로만 접근하라 이거예요. 앞으로는 지방, 광역시 포함, 그리고 경기도에서 너무 먼 곳, 서울에서 너무 먼 곳, 북부지역, 이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철역에서 먼 곳, 이런 것들. 자, 입지 무려 30점이나 해당돼요. 타이밍, 부동산 하락장, 급매. 당연히 타이밍은 언제가 좋냐? 하락장의 급매를 잡아라. 이것도 30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투장의 꼭지 아닙니까? 지금 잡으면 입지가 아무리 좋고 뒤에 나오는 상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건 꽝이에요. 자, 하락장 급매를 잡아라. 이거 잊지 마세요. 타이밍을 하락장으로 맞춰야 돼요. 자, 2가지는 했네요. 아무리 2가지가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상품. 부동산 자체 종합 경쟁력, 즉 아파트가 얼마나 큰 대단지냐, 규모는 어떻고 그 아파트가 용적률은 무난하냐, 또는 새 아파트일 경우 자, 여기서 어느 정도 되고 삶의 쾌적성은 어떻고 상권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갖추고 있는지, 바로 이걸 말합니다. 기타, 교통, 상권, 학군 10점 정도 포함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이에요. 자, 부동산 사이클을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거, 상당히 이게 표가 중요한데, 부동산 4년 단위로 폭등과 폭락을 했으면 알 수 있어요. 4년 단위로 이 그래프에서 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즉 고가 아파트, 저가 아파트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최근 20년간 연도별 고점과 저점도 알 수가 있어요. 거품과 최고가, 즉 거품값과 최고가, 이것을 같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와 규제 완화, 그리고 부양책도 알 수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세를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서울 포함해서 고가 아파트 보면, 자, 일단 이 칸을 보자고요. 2002년에서 2005년은 폭락, 약 4년간 폭락했습니다. 자, 팩트입니다. 2006년에서 2009년 4년간 대폭등했죠. 이렇게 엄청나게 쪘죠. 그 다음에 2010년에서
13년까지 대폭락했습니다. 자, 신기하게 4년이네요. 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자, 5년이죠. 이제 조금 합쳐서 대폭등했습니다. 여기는 4년이다가 이때만 6년간 폭등을 했어요. 지금까지 최장 상승을 했죠. 자, 이제 2020년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 앞으로 약 3년은 대폭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3년 정도로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서 2026년 대폭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에 4년씩은 4번의 경우는 팩트고 나머지 2번은 예측인데 거의 이게 과거에도 연장이 되어 왔기 때문에 비슷하게 맞아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등락한 시세표를 볼까요? 자, 수도권 고가 아파트 이 한 칸 떨어졌을 때 한 칸을 떨어집니다. 보통 30에서 40% 폭락해요. 자, 올라갈 때는 2칸 올라가네요. 그렇죠. 당연히 이거의 더블이니까 자, 60에서 120% 2칸이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한 칸 떨어졌습니다. 2013년까지 다 대폭락을 했죠. 그리고 또 2칸 폭등했습니다. 거의 뭐 이때 이미 2배 이상 뛴 것들 많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2020년 현재 이 상황에서 한 칸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약 30-40% 폭락할 가능성이 크겠죠.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즉 한 칸 떨어지고 2칸 올라가고 한 칸 떨어지고 2칸 올라가고 한 칸 떨어지고 2칸 올라가고 결국은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네요. 자, 이제 고가 아파트는 이렇고 저가 아파트나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면 자, 덜 올라가고 덜 떨어지고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럼 여기서 시세가 규칙적으로 3에서 5년 동안 폭등했다 폭락했다가 폭등했다 폭락했다가 하는데 폭등이 더 높으니까 결국은 올라간다. 자, 그리고 고가 아파트는 폭등락이 심한 데에 비해서 저가 아파트는 폭등락이 적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 중간 부분에 규제 강화가 있습니다. 정부 규제가. 실질적으로 이 중간 상승장의 중간 부분에 정부 규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규제가 있다고 해서 스톱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떨어졌을 때 이 중간 부분에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규제 완화가 있죠? 그런데 규제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떨어져요. 바닥이 되면 이 초급매라고 써있죠. 이때 부양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투장에 이 거품가라고 써있죠. 이때 이 거품가라고 써진 자, 이때 이제 강력한 규제가 나와서 꺾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세는 이 하락장 이 밑에 초급매라고 써진 부분들 뭐 예를 들자면 2005년, 2013년 그리고 2022년 이때 정도 보면은요 이 바닥장의 특징이 있어요. 이때는 1층보다 더 낮은 시세로 부동산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얼마 전처럼 이렇게 꼭지 특히 2019년 12월 달 상투처럼 이 꼭지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시세, 실거래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매가 돼요. 즉 시세의 거품값과 초급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부 정책과 거품가, 초급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고 기간은 몇 년 걸리는지 알겠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11가지 핵심 요소를 보자면 대중심리, 자, 심리, 부동산 매매 심리, 불안감, 기대감 등 심적인 요인이 부동산 흐름을 좌우합니다. 시세 흐름, 분양가,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자, 아무튼 상승 기간과 하락 기간까지 합쳐서 이 시세 흐름이 부동산을 좌우하죠. 지역의 가치, 자, 서울,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변방권, 경기도, 신도시와 유성도시, 인천, 지방,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역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자, 분양, 미분양, 분양 계획, 주택 보급률, 주택 보유율, 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알 수가 있고, 정부 정책, 청약, 금리, 세금, 규제 정책, 규제 해제, 부양까지 포함해서 정부 정책은 집값 상승기와 하락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건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미래 호재, 자, 교통, 학군, 상권, 재건축, 뉴타운, 지역개발 등등의 이 부동산의 미래 호재들이 있습니다. 호재가 있고 또 악재도 있죠. 부동산의 유형, 이게 아파트냐, 다가구냐, 단독이냐, 빌라냐, 오피스텔이냐, 도시적 생활주택이냐, 상가냐, 토지냐. 자, 굳이 말하면 아파트만 최고로 좋고
다가구나 단독은 차선으로 줬고 나머지는 꽝이죠. 아파트 유형, 아파트도요. 재건축, 재개발과 뉴타운, 입주권, 분양권, 새 아파트,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 이런 것들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경제 관련돼서는요. 각국의 경제, 부동산 흐름, 국내 경제, 금리, 주가, 물가, 환율, 채권, 유가, 수출입, 전월세, 성장률, 실업률, 유동자금, 가계부채, 소비지수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경제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아파트의 가치는요. 그 아파트 상품의 가치는 미래 입지, 세대수, 입주 연도, 주변 시세, 용적률, 호재와 호재의 반영 여부 이런 것들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끝으로 평형은 10평대, 20평대, 30, 40 또는 그 이상의 대형 평형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 핵심 전략 8가지를 한번 소개해 줘 볼게요. 이 전략만 알아도 자, 일단 보통 사람들의 시각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역발상 활용이라고 했어요. 항상 확률적 시각, 역발상 활용을 하십시오. 대중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조바심을 역용하세요. 상투장에 인내합니다. 꼭지장에 인내해서 절대 매수하면 안 돼요. 바닥장에는 강한 메탈, 바닥하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집 사면 망한다 이런 말. 강한 멘탈로 매입을 하셔야 돼요. 자, 부자는 일반 대중과 다른 역발상 투자로 부자가 됩니다. 즉 일반 대중들이 와 하고 몰려다니는 때 하지 마세요. 동학개미 해가지고 개미들이 몰려다니는 주식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로지 몇 퍼센트 되지 않는 부자들, 자,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역발상이에요. 바로 고무줄 활용 전략. 어떤 상황에서 발상 자체를 융통성 있게 하는 게 고무줄입니다. 고무줄. 자, 당겨지죠? 틀에 박힌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은 탈피하는 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매매 타이밍과 비과세, 전세기간 조절하는 거. 지금 집값이 막 추락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매매 타이밍을 짧게 잡고 좀 앞으로 좀 더 갈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팔아야 할 수밖에 없어. 일시적 2주택으로. 그러면 좀 길게 잡으세요. 잔금 날짜를. 그리고 전세 나는 2년을 살아야 하는데 1년까지밖에 집값이 안 떨어질 것 같아. 흐름을 보니까. 그럴 때는요. 전월세를 살거나 월세를 사세요. 나는 2년 이내에 집을 굳이 꼭 잡을 필요가 없어. 전세 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고무줄 활용 전략이에요. 내 집이 안 팔린다. 거기 실장님이나 사장님들한테 돈을 두세 배 줘보세요. 안 팔리는지. 내 걸 최고 우선으로 팔라고 비밀으세요. 이게 다 고무줄 전략. 저지선 활용 전략은 뭐냐? 부동산 보유자들의 평균 수익률을 저지선으로 표현했어요. 자,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간 게 별로 없으니까 분양 시작이니까 돈을 많이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락장 매수는 집값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 집 매수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손해를 받거나 아니면 별로 이익을 못 받거나 하는 상황이라서 잘 안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락장이 저지선이 좋아요. 폭등장에는 저지선이 좋지 않습니다. 왜? 지금 같은 폭등장에서는 다 먹었어요. 이게 저지선이 높은 게 아니라, 자, 저지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건 이만큼 많이 먹었잖아요. 그 먹은 만큼 배가 불렀기 때문에 언제라도 매도할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저지선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평균 매수값이 비싸거나 좋을수록 더 이 아파트는 가치가 있다. 많이 폭등해가지고 저지선이 낮아지면 좋지 않다. 기회비용은 다 아시죠? 투자의 시간, 투자, 자본금 등을 상호 비교하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높이려면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상투장에 매수하고 증여하는 여러분들 매수는 상투장이 한다? 아주 안 좋겠죠. 그리고 증여도 상투장 지금 많이 하는데 별로 안 좋아요. 집값이 많이 뛰었는데 왜 증여를 합니까? 오히려 바닥장에 해야죠. 보통 일반인들은 상투장이면 다 좋은 줄 알아요. 왜? 다 돈 벌었다고 하니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고요. 빅테크 활용 전략. 빚을 활용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각종 대출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전략을 세우세요. 상투장은 원금으로, 바닥장은 원금 플러스 빅테크가 유리합니다. 지금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출 받는 자체가 부담인 거예요. 그렇지만 집값이 많이 추락하면 빚을 많이 받을수록 다다익선입니다. 가치를 높이려면 대출을 받으세요. 자, 육각형 활용 전략. 다른 말로 벌집 모형 들어봤죠? 이 6단계. 자, 그러니까 상승하고 계속 화랑기 이어간 다음에 정체됐다가 다시 하락. 그리고 침체기 내려가고 다시 정체.
이 육각형 모양을 바로 마름모 활용이라고 해요. 지역, 세대수, 분양가, 평형 등에 따라서 서열화되죠. 자, 육각형 모양이라고 하죠. 육각형, 부동산 상승기와 하락기를 6단계로 제시하고 하락장과 상승장의 반복 경험으로 가치 창출.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부동산 흐름은 육각형 패턴이 반복 순환되고 지역마다 다르다. 마름모 활용 전략은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역, 세대수, 분양가, 평형, 이게 서열화. 즉, 상위, 중위, 하위가 마름모가 이렇게 모양이 있다면 상위는 적고 마름모 가운데는 많고 밑에는 적고 하위는 적고 이런 뜻이에요. 서열화는 가성비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 우상향 활용 전략. 결국 부동산은 계속 상승합니다. 자, 폭등과 폭락을 하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무주택은 좋지 않아요. 결국은 집을 잡는데, 아파트로 집을 잡는데 웬만하면 하락장에 매수하고 상투장에는 파는 게 좋고, 또는 안 팔아도 자, 바닥장에 갈아타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으로 실패하는 30가지 요인을 재빨리 한번 짚어볼게요. 고점에 매수해서 저점에 매도한다. 어떻게 돈 벌겠어요? 높은 상태에서 사가지고. 그럼 떨어지겠죠. 손해보고는 절대 팔지 않는다. 자, 손해봐도 던질 줄 알아야 이게 프로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끌고 가면 물려요. 지역주택조합, 잘 들으세요. 지역주택조합, 상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빌라는 아예 매수하지 마세요. 부동산 사이클, 아까 가르쳐드렸잖아요. 4년 단위로 움직인다는 거. 시세, 테마, 트렌드, 미래 부동산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투자한다. 안 되겠죠. 절대 아파트 위에 다른 걸 잡으면 안 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나 지인의 권유로 이 팔랑귀가 되면 큰일 나죠. 계획성이 없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즉흥적으로 투자, 특히 지역주택조합, 상가, 오피스텔, 아마 빌라 이렇게 매수하는 사람들은 즉흥적이 많아요. 그 다음에 확장비 무료, 무이자, 부동산 매수 조건이 좋다고 해서 투자한다. 얼마나 안 좋으면 매수 조건이 좋겠어요. 자, 상승장에 묻지마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투장에 묻지마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집 잡으면 뛰는 줄 알고. 그리고 바닥장에 유언비어, 집 사면 망한다라는 말을 너무나 깊이 새겨들어가지고 투자하지 않는다. 이거 망하겠죠. 부동산 호재의 반영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것만 따라다니며 투자한다. 뭐 GTX 이미 다 뛰었잖아요. 그런데 GTX 들어간다고 자기 혼자 알고 있는 무슨 엄청난 정보인 줄 알고 집을 잡는 거예요. 그때 사. 이미 상투 잡겠죠. 직장, 학군 등 실거주 내 집 마련으로만 매수한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내 집 마련 그냥 실거주 목적입니다. 자, 실거주 목적이면 그냥 알아서 사세요. 자, 실거주를 중심으로 잡으면서 투자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투자가 우선이 돼야 돈을 잃지 않습니다. 입지가 좋다는 이유로 단순 노후 부동산, 비아파트에 투자한다. 입지 좋아도요, 여러분들 오피스텔을 잡거나 빌라를 잡거나 이런 것들은 아예 더 나빠요. 강남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주변에서 돈 벌었다고 질투와 불안감으로 투자한다. 친구들 돈 벌고 그 다음에 친척들 돈 버니까 투자? 상투장에 빚을 내서 보유 부동산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았다. 꼭지장에 내가 5억 벌었다고 자신감을 갖고 10억 올라간 아파트로 갈았다. 이건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오피스텔 등 좋지 않은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이 좋지 않은 것들을 여러 채 보유해서 중공공 임대를 내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다. 매수한 부동산이 폭등해가지고 하락 위험성이 높은데 초심을 잃고 올인합니다. 자, 뭔 말이냐?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폭등했는데, 자, 초심을 잃고 또 이걸 여러 개 잡는다 이거예요. 정부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정부 정책은 다 맞다고 생각하고 정부 정책을 무시하고 막 맞서 싸우는 사람들,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TV 등 부동산 방송과 특강에서 추천하는 비아파트 정말 많죠.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대로 매수한다. 특히 어르신들. 부동산 상투장에서 연봉과 금리만 믿고 무리하게 단기 투자를 한다. 자, 부부 합산 연봉이 1억이니까 금리가 아주 낮으니까 무조건 지른다? 자, 패망의 지름길. 부동산 바닥장의 두려움 때문에 빚을 내지 않고 원금으로만 투자한다고 자랑을 해요. 바닥장일수록 빚을 내라. 자, 그 다음에 로또 청약에만 학수고대하며 다른 부동산 투자에 대처를 하지 않는다. 차라리 가점이 낮았더라면 집을 잡아가지고 많이 올랐을 텐데 이놈의 가점이 어중간해가지고 청약 하다가 쫄딱 망한 분들 많죠. 자, 두 가지 전략을 같이 쓰시라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저축만 평생 하는 사람, 즉 무주택자들은요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생기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번에 거꾸로 쇼핑하듯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하락장에 대비한 목돈 마련 저축은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쪽박차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무주택자들보다는 나아요. 자, 상승장 초중반에 자신이 매수하려는 가격보다 올랐다고 투자하지 않는다. 이제 상승한 지 이만큼 됐어요. 내가 봤던 시세보다 1억 올랐다고, 2억 올랐다고 매수 안 해요. 그때부터 본격 시작인데. 이래서 망한 분들 많죠. 자, 집값은 4년, 6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판단하세요. 하락장 중후반에 자신이 매수하려는 것보다 내려갔다고 관심을 끊는다. 지금 내가 산 가격보다 내려갔어. 자, 1억, 2억. 처음에는 싸다 했는데 자꾸 떨어져. 이제는 집값 안 올라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을 매수 안 하는 거예요. 결국 관심 끊고 난 다음에 나중에 봤더니 엄청 뛰어있죠. 부동산 심리적 멘탈이 약하여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 멘탈 약하면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야겠죠. 거품값으로 형성된 전고점 시세를 맹신해가지고 저평가라고 매도하지 않는다. 내 아파트가 과거에 12년까지 가는데 12억까지 가는데 지금 6억밖에 안 돼. 자, 안 팔아. 미쳤다고 팔아 내가? 자, 이런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 거품으로 뛸 수도 있고요. 대체 주거 타운이 많아져가지고 고점은 잊으셔야 돼요. 과거의 입지를 현재나 미래 입지 그대로 적용하여 투자 가치를 따진다. 제가 금방 말씀한 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는 입지가 좋은 곳일지 몰라도 앞으로는 입지가 갈수록 떨어집니다. 이제 서울은 입지가 계속 상승한다면 경기도는 경쟁자가 늘어나면서 입지가 갈수록 나빠진다라고 생각하세요. 지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오르기 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집값이 폭등하는 지역만 골라서 투자. 주식도 그렇죠. 주식도 꼭 올라가는 것만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동산도 그래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미래 입지가 좋은 서울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경기도에만 집중 투자하는 사람들 안 좋아요. 1에서 3년간 단기 투자로만 접근하고 5에서 8년 장기 투자를 고려하지 않는 것도 나중에 물리면 망할 수가 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부동산으로 성공하기 위한 30가지 방법. 아까는 실패해서는 안 될 거. 이번엔 해야 할 30가지. 1계명,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필수 코스.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꼭 투자해야 하고 관심 가져야 합니다. 부동산 욕하지 마세요. 투기꾼이라고 너무 얕잡아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 자, 지금은 상투장이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여러분들은 가난해져요. 2계명, 직감보다 과학적 통계를 믿으세요. 절대 감정적인 것보다는요 이성적, 자 AI처럼 완전히 철저하게 이성적 통계를 믿고 움직여야 합니다. 자신의 감각적 능력보다 과거의 과학적 통계에 바탕을 둔 정석 투자. 그래서 제가 중요시 여기라고 하는 게 통계, 확률, 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라고요. 3계명, 최악을 생각하여 머뭇거리지 마라. 꼭 본인이 최악을 생각을 해요. 물론 최악을 판단은 해야겠죠. 하지만 10%, 90%면 이거 10대 9로 봐야 하는데 5대 5로 봐가지고 안 해버려.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 최악의 상황에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망하면 모두 망한다. 4계명, 몸만 뛰지 말고 머리도 뛰어라. 몸만 뛰는 사람은 무식하겠죠. 자, 머리도 함께 뛰기 바랍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되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항상 머리를 회전시켜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부자를 존경하고 가까이 해라. 부자를 질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돈 못 벌어요. 부자들에게 거리감 두지 말고 존경하는 자세로 항상 가까이 하고 친하도록 노력하시면 여러분들도 부자가 됩니다. 의심과 부정적 마인드를 버려라.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재테크는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핵심 포인트가 돋보이면 매수하세요. 자, 7계명, 하루에 한 번 자신을 뒤돌아보고 변화시키세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사는 삶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자, 발전적인 변화를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하십시오. 돈 못 버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남 탓입니다. 악플답니다. 자, 그 다음에 남 탓을 하면 발전 없고 항상 내 탓으로 돌리고 잘못된 점을 고쳐야 자,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9계명, 창의적인 발상은 부자의 지름길이다.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발전시키는 가장 큰 무기는 창의적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최선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돈이 드는 일에 최소 1년만 미쳐보세요. 누구나 성공해요.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 돈 못 벌어요.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말고 현실과 미래의 기쁨을 향하여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요,
현실에 충실하지 못해요. 현실 충실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겠죠.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것은 발전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양성적인 인간이 되세요. 적극적, 외향적, 긍정적, 낙관적. 매사에 소심한 발전이 없다. 빠른 세상을 증하기 위해서는 활달해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스승을 찾아다니세요.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더 큰 부자가 되려면 스스로 스승이 되려고 하십시오. 공부하면 스승이 됩니다. 혼자서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뚫을 수가 없어요. 스승 구하고 스스로 스승이 되세요. 역발상의 사고 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군중들과 함께 가지 말고 리더자, 부자들을 따라가세요. 운명론을 버리고 개척정신을 기르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운이 없어요. 운이 나빠서 운치부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실력이 없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게으르고 치밀한 노력과 도전하는 정신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달성합니다. 단점만 보고 자책하지 말고 장점을 발견하여 자신감을 극대화하세요. 자신들, 여러분들 모두 다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 살리세요. 자, 자유로운 사고를 지녀야 합니다. 고정관념, 편견, 흑백 논리. 꽉 찌든 사고방식으로는 돈을 못 벌어요. 자, 모든 생리를 꿰뚫린 열린 사고를 가지세요. 자, 온라인과 모바일, 이것은 시대의 산물이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문명의 이기, 이로운 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래의 먹거리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겠죠. 돈이 되는 사업을 하고 돈 단위가 큰 일에 뛰어드세요. 새로 뜨는 사업에 집중하세요. 사업은 잘못하면 쫄딱 망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릇에 맞게 하셔야겠죠. 큰 돈이 자주 쏠리는 부동산 등의 일에 승부를 거세요. 부동산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돈이 크게 움직여요. 크게. 20계명 남을 속이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남을 감동시키는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유선자는 끝없이 속여야 하는 피곤함 때문에 부자가 안 됩니다. 자, 정직하게 사람의 호감을 산다면 부자 되는 길이 훨씬 빠릅니다. 즉 정도로 가세요.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자, 꿈을 크게 가지세요. 모든 사람은 꿈을 꾼 것에 50%도 달성 못하고 꿈이 클수록 성취도도 크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몇 분 되지 않는 돈을 아끼거나 벌기 위해서 힘쓰기보다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 않을 일을 하세요. 자, 직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호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소중한지를. 23계명 일을 추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세요. 지나치게 따지는 사람은 가난뱅이입니다. 추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몇 배 노력하십시오. 일단 추진한 다음에 저지른 다음에 노력하세요. 절제하라. 항상 자기 추면을 걸어라.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게 무기가 되겠죠. 쉴 새 없이 집중해가지고 자, 최면 걸고 세뇌 걸고 스스로 중독돼가지고 일에 파묻히세요. 절제하십시오. 끝없이 욕심을 부리면 타이밍을 놓칩니다. 자, 탐욕과 욕심,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면 과감하게 던져버리세요.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껍데기를 버리기 바랍니다. 학벌, 유산, 외모, 이 껍데기 나이 먹을 때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 나 서울대 나왔다. 나 많이 배웠다. 유산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큰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입니다. 껍데기에 안주하지 말고 장점을 살려 능력을 최대한 대로 활용하세요. 위인전, 성공담, 격언, 부자 관련 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들 글을 많이 보라는 것은 자기의 간접 경험을 끝없이 창출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제한된 공간과 시간을 완벽하게 보충하는 활력소가 책입니다. 독서입니다. 위인인 하십시오. 부자가 되려면 도움 준 사람에게 투자를 아끼지 말고 주십시오. 자, 투자한 만큼 돌아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더라도 공짜 상담, 무료 특강 이런 것보다 유료 상담, 그리고 정말 알찬 특강 이런 것들을 보러 다니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 푸세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휴식, 운동, 취미, 종교 등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요. 자, 로또 근성을 버리고 옳지 않는 일을 시작도 하지 마세요. 자, 로또 사들이기, 도박하기, 일확천금, 옳지 않는 일, 남 등쳐먹기, 뭐 청약으로만 올인하기. 자, 이러니 뭔 돈 벌겠어요. 땀 흘려 돈 벌려고 하시고요. 자, 그 여유 대가로서 어떤 확률과 통계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이 현미경으로 쭉 부동산을 한번 바라보세요. 돈 벌 수 있는 시간은 많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론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과연 몸만 바쁘게 움직인다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기 위하여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10,000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